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장 앞두고 있는데 현재 프리장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약간 건강 관련해서는 약간 증시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윤여민 이사 일단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실적 시즌이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섹터별로 기업별로 제가 볼 때는 좀 상이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결국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을 하면서 결국 봤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그 은행 쪽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요 은행들이 좀 제가 볼 때는 호실적으로 좀 많이 발표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중소형 금융이라든지 은행 쪽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체크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웨스파고 여기에 대해서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 다 호실적을 좀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작은 은행들 뭐 이제 킹스웨이 파이낸셜 같은 이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대형 좀 빅테크들 이런 좀 종목들의 어떤 발표에 따라서 어떤 중소형주들 같이 움직이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프리장 상황이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12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약간의 조성하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화정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오늘도 뭐 오션 만기이긴 한데 특히 지금 지수 선물을 이제 이끌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과 이제 시진핑 주석 간에 전화 통화 이제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지수 선물을 일단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로 나온 게 이제 IMF에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0.5% 추가로 상향할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4.5%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아마 이제 개장 이제 전 5분이긴 하겠지만은 오늘 좀 상승 흐름, 특히 오션 만기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특히 문을 열었던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리고 실적 공개한 금융주 중에서 특히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것이었는지 윤여민 이사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일단은 금융주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잘 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대형 은행을 좀 중심으로 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철폐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결국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좀 체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좀 이제 좀 궁극적으로 좀 체크해볼 만한 종목으로 시티그룹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18억 달러 좀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 좀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하면서 좀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CEO가 좀 상당히 좀 회사에 대한 리빌딩을 좀 착실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2026년까지 뭐 CAGR 뭐 연평균 성장률을 45%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웠다는 것 자체 사실 은행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목표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비핵심에 대한 어떤 자산 매각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수익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 어떤 이런 전략을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어떤 성격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봉상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주봉상이라든지 월봉상 보게 되면 뭐 전고점을 좀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좀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 중에서 저는 뭐 시티그룹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프리장에서 살짝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워낙 이 상승세가 굉장히 거셌단 말이죠.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화정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TSMC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순이익도 이제 성장률이 한 50% 정도 나왔었고 물론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률을 20%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일단 세계 최초로 이제 2나노 공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TSMC도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유리기판을 기반으로 한 이제 칩을 이제 AI 칩을 올해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TSMC와 관련된 뭐 AI 수요에 대한 흐름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TSMC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반도체, 특히 AI 쪽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이 더 많이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특히 뭐 HBM이나 특히 뭐 AI 칩과 같은 뭐 브로드컴도 이쪽에 대한 새로운 고객수 확보가 향후에 좀 성장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2나노에 대한 생산 공정이 조금 조기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실적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리장에서 기술주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분기에 기술주들이 실적을 내놨을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오히려 빠졌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이번 분기 기술주들 실적은 좀 어떨까? 그리고 주가 전망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수라고 하는 이제 S&P 500이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결국 이 주가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선 그 실적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밑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워낙 낮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컨센서스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지 않는 이상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좀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컨센서스를 좀 넘어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발표해야지만 주가 자체는 좀 안정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빅테크 지금 뭐 빅7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제일 먼저 좀 발표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뭐 설날 연휴일 것 같은데 1월 29일부터 쭉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퍼가 뭐 130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실적 이외에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얘기가 나온지 않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를 하지 않고 뭐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조금만 좀 살짝 상해도 주가 자체에 내가 볼 때는 좀 변동성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은 좀 시장에서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시장을 앞두고 지금 보면 프리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지금 현재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지금 방금 이 미국 증시 시장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준호 캐스터. 땡땡땡땡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미증시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수요일에 12월 CPI 공개 이후 급증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미증시를 괴롭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대로 내려오면서 악재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또한 어제 청문회에서 부채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며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모양새인데요. 3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73% 상승 중에 있습니다. 43,466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96% 거의 1%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5,992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1.6% 상승 중에 있습니다. 21,595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 상승 중에 있는데요. 특히 기술 섹터 중심으로 상승 흐름 좋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0.89% 하락하면서 마감했죠. 오늘은 반발 매수세와 국채 수익률 안정화에 기술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M7 아니 이제 배트맨이죠. 올해 더 기대되는 배트맨 8개 기업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했던 은행 종목 또한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 좀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 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기술적인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4.5%로 내려갔다는 건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기술주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힘을 실어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워낙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장 후반까지 좀 이런 흐름이 좀 지켜지는 데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1월에 월요일에 일정이 가장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장 후반에 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의식하는 좀 관망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좀 흐름도 예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좀 흐름이 좋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대로 좀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요즘 테크 타이탄들이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는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이번 분기 기술주들의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오죽했으면 최근에 이제 뭐 정선환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 관련된 오더컷 이슈가 사실 조금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7월쯤에 나왔던 이제 모건 스테리오와 관련된 뭐 반도체에 대한 전망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MD나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그만큼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르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컨센보다 하이를 했었고 그러면서 내년 올해죠. 올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살짝 낮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실제로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조금 스탠스를 바꾸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물론 AMD는 어차피 지금 PC 시장 자체가 빠르게 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델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PC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서버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뒤바뀔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서버 쪽에 대한 느낌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좋은 성적표 좀 기대되는 섹터라든지 종목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 앞서서 기술주 그리고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화진 과장께 또 네.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요즘에 물론 로봇 관련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수술력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튜이티브 이제 서지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복강경 이제 수술 만드는 로봇입니다. 흔히 뭐 다빈치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이 한 대당 들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합니다. 특히 다빈치 로봇에서 이번에 다빈치 5.0 출시가 이번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짐머나 이제 스트라이커와 같은 회사들도 올해 선장 치가 굉장히 좋은 이제 상황인데 물론 이쪽에 일단 병원이나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특히 로봇 쪽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유럽이나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진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만큼 이제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규제들을 하나둘씩 완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뭐 실적의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동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어떻게든 이게 트럼프 취임 전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먼저 윤여미 이사. 네, 일단은 좀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제가 볼 때는 좀 강했던 섹터라든지 정책을 좀 제가 볼 때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과거 트럼프 일기 때 행정명령에 좀 수혜를 입었던 것이 금융, 산업재, 에너지 섹터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제가 볼 때는 좀 출발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좀 안타깝습니다만 LA 산불과 좀 약간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재건 수준에 제가 볼 때는 큰 어떠한 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여기에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산업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좀 AI 트렌드와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제가 볼 때는 뭐 전통적인 화석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섹터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 일기 때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최신 트렌드로 보는 게 결국 이제 AI 트렌드이기 때문에 AI 관련돼서 좀 기술주의 성장 로드맵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테크 같은 최근에 조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이런 AI에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행정명령에 있어서
어떤 빅테크의 규제도 많이 풀어준다는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토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트럼프 1기 때 좀 강했던 섹터 여기에 대해서 AI 트렌드 또 여기 플러스하게 된다면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또 LA 산불 관련된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는 단발성의 매매가 좀 계속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이 짧게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AI 쪽이나 아마 자금 쪽으로 좀 세게 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양자역 컴퓨터 관련해서 한 9천억 정도 자금을 좀 풀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AI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계속 풀게 될 거고 물론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은 뭐 AI나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이슈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충분히 좀 걸릴 수 있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캐터필라와 같은 재건주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저는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AI 규제 완화에 따른 이제 데이터 센터의 증설, 뭐 아마존이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테슬라 그리고 구글, 알파벳과 같은 흐름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